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동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희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위해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안정아 김예원 채용 담당자님, 또 이종열 선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예원 관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관리팀 안정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지획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이종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순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설명회는 기관 소개 및 채용 계획, 사전 질문 질의응답, 실시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동안 기관 및 채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기관 소개 및 채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아입니다. 먼저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 그리고 일반 현황, 그리고 부서별 소개, 그리고 이제 빈번하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채용 정보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립 목적 및 주요 역할입니다. 저희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서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은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션으로 저희 기관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거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여러 국가적 임무들을 정부 부처와 함께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업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관 아레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이제 정책연구, 기후기술과 관련된 정책연구, 그리고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그 미션으로 저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최근의 아레나로는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녹색기술 정책 개발, 그리고 글로벌 녹색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전략 수립 및 이행, 요 크게 두 축으로 아레나리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사항은 녹색 기술 정보 및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기관에서 현재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2년 4대 소장님 이상엽 박사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이 위와 같은 이 비전과 그리고 비전들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노베이트 코리아 액트 윗 NICT라는 그 비전 아래에 대한민국 녹색 혁신을 견인하는 글로벌 수준의 액션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을 저희가 이제 비전으로 세우고 현재 많은 구성원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월에 저희 녹색기술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 본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연구소로서 이제 저희가 독립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부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지를 좀 다져왔고, 2022년 12월에 이제 현재 기관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서의 기관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었고, 23년 5월에는 기존에 있던 충무로 청사에서 여의도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포스트타워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본부, 2부, 5센터,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소장님 아래에 두 개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본부는 기획조정본부, 그리고 다른 본부는 정책연구본부입니다. 이쪽 기획조정본부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연구지원이라고 하죠. 그 행정 업무와 관련된 그 부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제 연구직과 관련된 그 부서는 여기 정책연구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본부 아래에 지금 4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크게는 제도혁신센터, 글로벌 전략센터, 데이터정보센터 이렇게 크게 3개 연구부서가 있고, 여기 있는 지금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 전담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이제 저희 본부장 직속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센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 각 센터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기술대 장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력 및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2월에 설립이 되어서 아직 이제 10년이 이제 갓 지난 얼마 안 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 규모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규직이 지금 요 장편의 5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61명으로 기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6월 초에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더 새로 입사를 하셔서 현재 인원은 정규직 기준으로는 62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전체 정원은 64명입니다. 네, 64명 중에서 이제 62명이 그 현원이고, 남은 이제 2명, 결혼 2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하반기에 이제 채용 공고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력 구성을 보시면 이제 연구직들이 한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행정직, 기능직들이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인원들은 저희 이제 기간제 근로자 및 이제 연수 인력들이 한 38명 정도로 적지 않은 인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들 보시면 거의 한 100명 가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총 이제 12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정부 출연금 비중이 지금 6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비중이 한 70% 정도로 좀 비교적 출연금 비중이 좀 높은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연구본부장실 아래에 있는 산하센터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그 과기정통부의 그 부처 지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설립된 전담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과기부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인력 양성 업무를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후기술 개발 이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국내 협력 기반 조성, 또 UNFCCC 국제협상의 체계화 추진, 그리고 협력 수요 발굴 및 유망 기술 연계, 그리고 국가 기후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성과 분석, 총 이렇게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부서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에 근거하여서 지금 별도의 이 전담 조직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혁신센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기관의 이제 큰 그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이제 정책 연구이고, 다른 연구 분야는 이제 국제협력 분야라고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이제 그 정책 연구 분야에 대한 그 상당 부분의 내용을 지금 이 제도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분야는 기후기술 R&D 정책, 제도, 법령 연구 및 기후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 이제 연구 내용으로는 녹색 기후기술 R&D 혁신 정책 및 투자 전략 연구, 그리고 녹색 기후기술과 관련된 심층 분석 연구 및 GHG 감축 잠재량 분석 연구, 또 녹색 기후기술의 R&D 활용 확산을 위한 입법 및 규제 개선 연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협력에 해당하는 글로벌 전략센터입니다. 중점 연구 분야는 국내 우수 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및, 네, 여기 촉진이고요. 정책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는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 및 국내 대외 경제 정책에 입각한 기술 사업화 추진 전략 개발, 그리고 기술 재정 탄소 시장 연계 전주기 협력 체계 고도화 연구, 그리고 녹색 기후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이행,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보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정보 센터도 이제 하는 역할이 굳이 나누자면 이제 약간 정책 연구 쪽과 이제 또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 이제 4대 소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분야가 지금 요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여서 지금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를 함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 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쉽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 정보 플랫폼 운영, 데이터 크러시 구현을 위한 정보 생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세부 내용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국제협력 종합정보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 그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기술산업 정보와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이제 그 하는 그런 업무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용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규직 연구 분야 2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닥 1명, 그리고 이제 인턴 등의 채용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처우에 대한 분야입니다. 지금 박사학위자 기준 기본급 5,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경력이 포함된 이제 경력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 기준은 그 박사를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고 나서 경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경력 산정에 따라서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그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요 기본급 외에도 저희가 이제 정규직이나 이제 그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 포인트가 이제 연간 120만 원씩 주어지게 되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부수적으로 그 지급이 되는 연구 수당은 과제를 어떤 것들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 금액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계약 연봉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시 자격과 제출 서류는 이제 다른 기관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내용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서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들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나면 미리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채용 절차입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서류 전형, 인성 검사, 직무 역량 평가, 그리고 종합 면접 이 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 그 전형인 직무 역량 평가나 이제 종합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성검사에 응시를 하지 않으시면 다음 전형으로 이제 넘어가실 수가 없고요. 인성검사를 응시하신 분들만 그 다음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은 요 네 단계를 거치고 이제 저희가 별정직으로 뽑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리고 이제 연수 인력인 포닥, 뭐 포스트 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직무 역량 평가 단계가 생략이 되고 면접 전형을 이제 한 번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채용 정보는 저희 이제 채용 그 NICT 홈페이지 그리고 채용 사이트에서 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FAQ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채용 설명회랑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개만 미리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그 제 전공으로 녹색기술연구소에 입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과기부사나 타 출연연들과는 달리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은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기 때문에
채용 시에도 분야 및 전공을 하나로 한정을 해서 뽑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현재 근무 중인 연구직 전공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과와 문과가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 정치, 외교학, 이과는 재료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도시공학, 컴퓨터공학 등등 다양하게 있어서 우선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내가 공부한 전공과 연구가 저희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력이 많이 있는 사람만 입사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대신에 아예 없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연이나 포닥 등 연수직으로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연구원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기업체에 계시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경력이 아예 없는 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기관과 뭐 연구의 방향이 같거나 핏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경력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석사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 정규직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자를 조건으로 채용 공고가 나가고 있고요. 석사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연수직으로 석사 후 연구원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석사 후 연구원 채용 공고가 나갈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장점이 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개 정도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더 넓은 시각에서 사고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코어 타임인 10시부터 4시, 그리고 금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해주시면 되시고, 월 단위로 나의 일정과 또 업무를 잘 조율하셔서 근무 시간을 채우면서 이제 유연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기관이 굉장히 젊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평균 연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8세고요. 정규 인력만 했을 때는 39세 정도 됩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젊은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FAQ는 마치고 네.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장점 4가지로 훈훈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제에 기인하는지 본인이 직접 선정을 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우선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과제에 기인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관에서 기간 운영 계획서나 6개년 연구사업 계획서 등에 맞춰서 거의 과제가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경영진이나 혹은 어느 정도 기관에 입사한 지 시간이 된 선책임급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좀 큰 방향을 잘 결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구사업 계획서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연구 참여진들이 이제 각 과제에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참여 연구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거의 그 어떤 과제 배정받냐에 따라서 연구 주제, 세부 주제가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제에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길어서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022년에 유니스트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소 공동체형 설명회에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알게 되고 목표로 가지게 된 분의 질문입니다. 혹시 해외 박사가 취업할 때 많이 유리할까요? 현재 재직 중에 계신 분들 중에 해외 국내 박사 비율이나 채용 시에 중점적으로 보는 연구 분야, 역량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해외 박사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막 소위 이제 띄워준다거나 혹은 많이 가산점을 들이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물론 해외에서 했냐 국내에서 했냐가 크게 저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뭔가 정규직 중에서도 해외 박사의 비중이 다른 정출연들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기관 연구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했냐 해외에서 했냐 이런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좀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해외 경력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공평하게 그 사람 자체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더불어서 채용 시 중점적으로 보는 연구 분야나 역량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녹색기술연구소인데 녹색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 분야나 정책을 다 다루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어떤 특정 전공을 했다고 그 일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기술이나 혹은 정책이나 제도나 기타 다양한 기술의 종류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 수용성이나 혹은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 해도 여기 와서 배울 수밖에 없고 배워야만 하고 배우고 싶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뽑는 청년 인턴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채용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청년 인턴이 실제 연구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청년 인턴을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정량적인 가산 점수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정규직이나 나중에 추후에 다른 직으로 채용을 할 때 그게 연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그 청년 인턴이라든지 다른 연수직 업무를 하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좀 미리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지, 뭐 연구 분야는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청년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정규직 분들이나 어떤 뭐 박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인텐시브한 업무를 사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연수직이고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동일한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근접한 그 되게 근접한 곳에서 자료 조사도 하고 이제 뭐 업무도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되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업무를 배정하는 거는 또 이제 그 담당을 하시게 되는 그 연구 책임자분의 어떤 뭐 연구 과제 현황이라든지 어떤 부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상이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입사를 하셔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제 청년 인턴 분에게 동일한 롤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에서 일하는 업무, 환경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회가 있다면 정말 지원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경험이 되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학부 성적이나 전공 성적이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채용할 때 가장 바라는 지원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되게 조금 어려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학부 성적이랑 전공 성적이 상당히 유용한지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너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엄청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런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성실도나 이제 그 전공에 대한 어떤 몰입도 같은 걸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이상의 성적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걸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시 가장 바라는 지원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실은 당연히 이제 조금 애매한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관과 좀 핏이 잘 맞을 것 같은 지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약간 본인의 전공, 이 전공으로 내가 NIGT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요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좀 전공을 다양하게 뽑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기술이라는 분야가 어떤 특정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 전공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그런 다양한 전공가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했던 실적이나 연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전 같은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좀 사실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얼마나 잘 어필을 하고 잘 준비해서 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채용 유무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어서 드릴 질문이니 좀 답변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전공을 알고 싶고, 전공 적합도가 크지 않더라도 지원자를 채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도 이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혹시 선생님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어, 저는 자기가 어떤 전공을 했던 간에 이 기관에서 하는 업무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필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입사 후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나 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저희 연구기관 안에 데이터 정보센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쪽 전공자면은 이 부서에서 나오는 채용 공고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정책 연구라는 게 결국에 다 정보나 데이터의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관련된 연구 경력이나 혹은 연구 방법론에 능숙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 자신 있게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네.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인재분들을 많이 뽑고 싶어 아, 하는 굉장히 네,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채용이 좀 이 분야만 특정을 해서 좀 나갔던 적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데, 딱 뭔가 이렇게 엄청 딱 핏이 맞으신 분들을 참 채용하기가 많이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훌륭한 인재분들이 계신다면,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필요로 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환경 중에서도 어떤 쪽을 주로 연구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에너지 환경기술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의 경우에는 수소, CCUS, 그다음 부탄소 신전원 이런 분야를 메인으로 다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전공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일단은 보면 되고 그렇다고 다른 분야에 있는 업무가 배정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워낙에 환경이나 기후나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거 외에도 뭐 농림 부문도 있고 물 부문, 이제 뭐 환경 모니터링 부분이라든지 폐기물 부분 혹은 이제 기타 그냥 관련 뭐 건설이나 건물 효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런 수소 CCUS, 부탄 신전원 제외하고 또 다양한 전공 분야의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본인의 연구 분야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셔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실제 업무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외적 환경에 따라서 업무 내용을 좀 수정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적인 연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연구를 기획을 하고 그에 맞춰서 1년 혹은 다년간 진행을 하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대내외 정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 아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시험실 레벨의 연구 분야를 명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녹색 기후기술 연구개발, 정책연구, 국제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좀 두루 좀 사실 오픈해서 공평하게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하게 좀 적을 수 없는 또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경력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경력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경력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FAQ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그래도 조금 관련 경력이 뭐 2년, 다만 2년이라도 예를 들면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나서 뭐 박사 후 연구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FAQ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경력이 아예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박사학위 때까지 수행한 연구와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의 어떤 연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신다면 그것 또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처우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경력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네, 본인 경력이 어떨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석사학위 수행하신 거 그리고 이제 뭐 군경력자이신 경우에는 군경력 그리고 박사학위 수행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학위 가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직무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또 자소서와 면접 전형 시에 회사에서 바라는 구체적인 인재상과 키워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음, 아,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행정직, 이제 사전 질문 받았을 때 사실 행정직 채용 분야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행정직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관련 TO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그 이제 행정직에 대한 채용 계획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겠고요. 대신 이제 그, 행정직에 대한 채용 절차가 어땠는지 한번 이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당시 들어오셨을 때를 이제 기억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채용 절차는 우선 아까 연구직, 정규직이랑 동일하게 서류하고 저는 당시에 이제 공동 채용으로 진행을 했어서 NCS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하고 면접 2번 봐서 이렇게 입사를 했고요. 행정직이 TO가 더 많이 생기면 좋은데 지금은 없어서 또 이제 행정직이 이제 근무하기 좋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네 당분간은 네, TO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채용 공고가 새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행정직을 뽑을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전산 분야를 좀 특정해서 뽑은 경우는 있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행정 공통으로 아마 채용을 보통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연연에서 하는 어떤 행정 업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 업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좀 이해도를 사전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우리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관련 경력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많이 어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NCS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NCS를 준비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에서 마지막입니다. 면접 준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면접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면접 준비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위원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이제 외부 위원분들도 많이 구성을 해야 되고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다른 인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아예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간의 이제 면접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연구 경력과 아니면 연구 학위 과정 때 했던 업무들, 그리고 이제 관련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관의 앞으로 연구 업무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잘 연관을 지어서 좀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결정적으로는 좀 약간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안 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읽어봤다던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좀 못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 그 공부를 해오시고 아니면 이제 그 정책 환경, 우리 기후기술을 관련된 정책 환경, 그리고 국제협력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어필하실 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면접을 위한 중요한 기본 자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담당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팁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용 과정 가운데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전해줄 부분 있으면 전해주셔도 좋고요. 과정에서 이렇게 느끼신 뭐 점이나 아니면 에피소드를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있으시면 또 한 번씩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이제 보고 나서 갑자기 마지막에 어떤 하고 싶은 말 혹은 포부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그 영어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겠네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당시에 국제협력 분야로 지원을 했었어가지고 일단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근데 그때 약간 참 되게 당황스럽네. 좀 힘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좀 되게 좀 당황스러운 모먼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 탄소 모델링을 전공했었는데 처음 들어오니까 갑자기 친환경 시멘트 국제협력하라고 하시지 않나, 갑자기 폐기물을 하라고 하시지 않나 그래가지고 새로 막 다시 공부해서 막 기사도 따고 실제로 업무도 수행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술 분야의 업무가 주어지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있다 바로 온 케이스인데 국제문화를 잘 모르지만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소위 던져지고,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배우는 것들도 많고 굉장히 빨리 그 사회화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는 내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하긴 했지만 결국에 역량 배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배운 맛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소위 내가 좀 커가는 걸 느끼고 싶다. 나는 자극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지금 말씀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까요? 아, 네. 네,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에너지 환경기술과와 밀착해서 진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정책이나 전략 개발에 같이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약간 수시적으로 어떤 업무 요청이 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문서도 만들어서 드리고, 이제 전화로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연구랑은 달리 부처랑 직접 밀접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린 문건이나 혹은 연구 결과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어떤 식의 파급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업무 내용이 뭔가 이제 국가의 정부 문서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좀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보람은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학교에 있을 땐 제가 그냥 논문만 쓰고 누가 읽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좋은 논문 잘 썼다고 칭찬받는데 그냥 딱 그냥 거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업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떤 식으로 좀 내가 쓴 것들이 반영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보람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께서는 또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그 이제 연구 분야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업무 내용이나 대응이 좀 빠르고 크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연구 생활이 역동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제 인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처럼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한 이제 뭐 2년이나 3년 정도를 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업무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본인이 나는 이제 좀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조금 배우는 걸 즐겨 한다. 그런 성향이면은 좀 잘 맞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나는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의 막 엄청난 전문가로서 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다른 분야도 이제 플랜 B로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행정직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보통은 서류 전형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인성검사나 NCS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공동채용으로 진행을 했어서 서류는 제출했지만 그 NCS를 보고 그 다음에 전형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채용 공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장 이번 주에 NCS라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엄청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채용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빠뜨리는 게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요, 실시간으로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 질문은 이렇게 답변하시기 괜찮겠다 하시는 것들은 답변해 주시는데요. 질문도 한번 읽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정답, 네, 먼저. 그 중간에 거를 2번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까요?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박사학위자의 직무가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이나 연구를 기획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25개 출연년 중에 유일하게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후 기술과 관련된 정책 수립 그리고 국제 협력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D 전공자들을 당연히 뽑기는 뽑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비중이 거의 반반이에요. 이제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도 반, 그리고 이제 문과 쪽 전공하신 분들도 반, 이렇게 반반이라서 전공에 대해서 엄청 큰 제약은 없지만, 하는 업무는 R&D가 아니라 이런 정책 수립과, 그리고 이제 국제협력 연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해주신 답변과 제가 말씀드린 답변으로 네,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올라온 질문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탄소 중립 관련으로 정책 수립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도 각 분야별 중심 전략들이 이제 있는데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는 타 연구소에 비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를테면 이제 타 정출연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제 전공 혹은 세부 업무 분야가 있잖아요. 물론 키스트의 경우는 좀 종합이긴 하지만, 근데 이를테면 국가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꼭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양하게 묶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가리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제도 관련된 대응은 사실은 저희가 거의 메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연구 기획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주는 건 사실 정부출연연구원의 선책인 연구원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하지만 정책 제도 관련돼서 만들고 기획하고 자료를 만들고 서포트하는 건 저희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바로 이어주신 질문이 과기부에 속해 있는데 과기부 요청 사항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다 전부 이행해야 되는지라고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사실 다 이행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사실은 정부 부처에서 요청하시는 바를 거의 다 수행을 해드려요. 물론 뭐 누가 봐도 이렇게 불합리하다라는 건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너무 불합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기간이나 혹은 업무의 강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이행을 해서 같이 공존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 질문할까요? 네네. 다음 질문이 이제 주로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전형적인 이공계 박사 기자의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 정책연구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인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제 학부 때 자원경제학을 이중 전공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자기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기존의 연구 문헌도 찾아보고 내가 결과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연구랑 결국 똑같아요. 사실은 좀 약간 그 다루던 주제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 다 펀더멘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논문을 못 쓰던 사람이 정책 기획이나 정책 연구를 잘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기존에 있던 이공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했던 업무를 잘하셨던 분이라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 연구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과 이과가 반이잖아요. 그럼 그 이과 분들은 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오면은 다 자기 개발이 되어서 적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모르면 또 충분한 지도 편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하반기에 채용 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때 이제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있어서 좀 시기는 아직 조금 미정입니다. 어쨌든 올라가기는 할 거고 포닥이랑 그 이제 청년 인턴 부분이 이제 그 하반기 추가적으로 나갈 예정이고 저희 늦어도 6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제 UNFCCC에서 이제 당사국 총회 때 항상 참여하시는데 늘 파티로 참석해서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시냐 아니면 이제 파티 오버플로우로 부수적 업무를 하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저희랑 같이 이제 긴밀하게 일을 하는 과기정통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UNFCCC 하에 이제 기술 메커니즘 관련돼서는 과기정통부의 이제 담당 이제 공무원 분과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협상 테이블에서 관련된 내용들 진행하고 팔로우업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식 업무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미래에너지 환경기술과의 경우에는 이 협상 관련된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독일본에 관련돼서 이사회 출장 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관련된 부수적 업무도 사실 옛날에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가계정보 차원에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수요를 요청을 받으면은 저희는 이제 몇 명 같이 가서 사이드 이벤트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운영도 하고 혹은 이제 양다자 미팅 잡아서 같이 이제 실제 이행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설 특성 관련해서는 뭐 옛날에는 서로 골고루 나눠서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 전담 센터인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간 드리면서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회 때 네 가지 장점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제 각각 이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또 다르실 것 같거든요.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할까요? 네. 전에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이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데, 제가 집이 충무로에 있을 때는 1시간 넘게 출퇴근했었는데, 지금 여의도로 오면서 저는 굉장히 가까워져서 이제 회사 출퇴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직장 생활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뭐 10분, 20분 더 자는 게 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요즘에는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이제 지리적인 장점도 이제 물론이고, 저도 이제 그 출근 시간에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인사 담당 이제 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여기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그 유연 근무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와 이제 가정의 이제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저희도 잘 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자분들도 거의 이제 매년 한 분 이상씩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성분들도 당연히 육아휴직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지지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 시간 사용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 5세 미만의 이제 자녀를 갖고 계신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육아 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그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밸런스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보람 느끼시는 부분 얘기하셨는데 더 있으신 거죠? 만족스러운 부분이.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에는 다 많이 동의를 하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걸어서 10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장님의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아까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부여받아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자기 개발이 많이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또 소장님께서 혹시 들으실 좀 혼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개발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이직도 잘 하세요. 그래서 그 좋은 데로 잘 가시는 경우도 많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굉장히 많이 역량이 커지고,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아, 이 사람들 되게 역량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결국에 성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뭐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괜찮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번 채팅창 봐주시면요. 네, 네, 지금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지방 이전에 대해서 거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뭐라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나오는 얘기는 없다. 저희가 또 작년에 이제 여의도로 청사 이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더욱이 그런 얘기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마음에 품고 회사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승진 규정 중에 SCI 논문 게재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있으면은 네, 좋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이상 없다면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공동채용 설명회 사이트를 통해서 1:1 서면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팅방에 전달드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전달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 만족도 조사는 공동채용 설명회 사이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늘 이제 최고의 인재들을 모실 마음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 올라올 때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이 망망대해 블루오션을 함께 항해하실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네, 채용 공고 나갈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공고상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